올해 첫 장맛비가 제주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비나 무더위와 같은 날씨와 상관없이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의 콘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누워서 혹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피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만화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제주에서 만화 작가 회장을 하고 있는 김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별그램에서 웹툰 지토툰을 그리고 있는 유지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만화가로 불렸는데 요즘은 저보고 웹툰 작가라 그러더라고요. 고민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만화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릴 적에 일요일 아침만 되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봤던 만화가 디즈니 만화동산이었고 배추도사, 무도사, 은비까비, 옛날 옛적에라는 만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만화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세 분은 원래부터 만화를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주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만화가 이현세 씨가 이제 그 데뷔하기 전에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니, 중학생 때부터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때는 문화생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실력이 있어야 가거든요. 제 자화자찬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그때 이제 문화생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현세 씨, 박원빈 씨, 한승주 선배 이런 분들, 쟁쟁했던 분들을 밑에서 같이들 그림 공부를 했었죠. 이현세 작가라고 하면 까치 네, 까치. 유명한 네. 분이시고. 그 박원빈 선배는 이제 그 보디 체크. 근데 한승주 씨는 이제 무슨 까치머리라는 또 머리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 머리. 김종래 선생님, 한 60년대 만화가 그리신 분인데 그 엄마 찾아 산말리 네, 이제 실사로 돼서 그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서 만화도 예술적인 부분들이 많구나 해서 그 중학교 때부터 거기에 이제 감흥을 얻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우리 공시 작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았어요. 어릴 적에 옆집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잡화도 팔았지만 만화책 몇 권을 빌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저보다 1살 어린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 덕으로 거기 만화책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적 초등학교 때는 거의 공짜로 만화책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길창덕 선생님의 꺼벙이나 너무 오래된 얘기죠. 그리고 오성과 한우 이런 만화들. 근데 한 청소년기 때는 거의 만화를 안 봤는데 20대 중반쯤에 80년대 민주화 운동 비슷한 게 일어났었는데 그때 만화계에서도 약간 그런 만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허영만 선생님의 오한강 같은 만화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어린이들, 청소년물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재미있게 보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만화들이 이현세 선생님의 며느리 바쁠 곳에 대한 보고서라는 만화 같은 걸 보면서 만화가 시대를 관통할 수 있겠구나. 이 시대를 인식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가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런 우스운 장르가 아니라 참 진지한 장르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진지하게 그때부터 만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허영만 작가의 오한강을 보고 네. 뭔가 감흥을 받으셨고 그쵸. 그게 또 만화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화를 그리게 된 동기가 됐다고도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만화방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만화방에서 만화도 빌려보고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웹툰, 인터넷 이제 네이버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하는 웹툰을 많이 봤고 특히 이제 저는 좀 생각 안 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즐겨 보고 있어가지고 그 작가라는 작가님의 대학 일기 작가 이름이 작가. 네, 작가예요. 네. 그래서 대학 일기도 많이 봤고 또 약간 로맨스, 치즈 인 더 트랩 이런 웹툰들을 즐겨 보면서 자랐고요. 워낙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얼굴을 캐리커처로 막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교지에 한번 실어보자 해서 교지에 이제 연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성적 맞춰서 경영학과를 갔다가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이제 첫 취직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만화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요? 네, 그래서 투자까지는 아니고 이제 취미로 인스타그램에 웹툰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이제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회사까지 나오셔서. 네, 저번 주에 퇴사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만화 아까 선생님도 만화가였다가 지금 웹툰 작가라고 불린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화의 트렌드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본소 만화라고 만화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기존 분들이 뭐 기업식으로 공장식으로 해서 수십 권을 뽑아내고 거기서 책을 읽고 그러는데, 제가 데뷔할 때 제가 저기 보물섬에 공모전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그때 데뷔를 했었거든요. 아 보물섬이면 예전에 그 만화 잡지 말하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만화 작가로 데뷔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아까 저기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문화생을 가서 뭐 십수년간을 거기서 모든 과정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작가 데뷔하는 게 일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독학해서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그 유일한 길이 공모전이었어요. 공모전을 하는 데가 잡지였었거든요. 보물섬, 어깨동무 그때. 그런 잡지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트렌드가 거기서 여기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즉 기존의 어떤 기업화하는 작가분들, 몇몇 작가분들 하는 시스템에서 젊은 작가들이 나설 수 있는, 데뷔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젊은 작가들이 나서면서 소재나 뭐 주제들이 다양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가 원래 좀 유명했던 그런 잡지였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수정 작가도 거기서 뭐 아이공의 둘리도 연재를 했었고 또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도 있었고, 예. 나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잡지였는데 거기에 그러면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신 거예요? 예. 당선됐어요. 당선되셨구나. 근데 그 정도면은 당선이 됐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죠. 예, 그냥 만화가로서 삶이라는 부분인데 만화가들이 획일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만화가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 웹툰이 이제 생산될 때 2000년도에 생산될 때 상당히 그 옛날 작가들이 웹툰 작가를 약간 편협했었어요. 좀 낮게 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면 이 다양성이란 만화가 지금 만화체들이 다양성이 됐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공장 만화식으로 해서 맨날 만화를 양산을 시켜야 되니까 공장처럼 한 작가 밑에 한 20명, 30명씩 또 갖고 한 달에 10건, 15건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수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질이 낮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문화 이제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만화 그 유명한 원피스라든지 여러 만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본소 만화가 서양길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만화들이 완전히 이제 한국 만화가들 자체가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당시 또 일본 만화들 많이 들어왔잖아. 일본 만화 때문에 초토화된 거죠, 이제. 한국 만화, 그 만화라는 이름 자체가 만화가라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침체기를 걷다가 한 10년 있다가 이제 웹툰이라는 게 나오면서 다시 또 활로를 하게 된 거죠. IMF 때 많은 그 중장년 그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서 도서대점이라는 어떤 그 저작권에 상당히 침해되는 그런 사업을 허가를 해줬어요. 저희들은 그때까지 잡지에 연재하고 그 어느 분량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단행본으로 발간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도서대점에서 전국에 한 2만여 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 사장님이 책을 사다가 마음껏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몇십만 부 팔리던 작가들도 최고 팔려봐야 2만 부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니 근데 빌려줬을 때 그 수익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러니 저희들은 뭐 그냥 뭐 입에 거미줄을 치고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터넷 기술적인 이 부분을 인터넷 시장이 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웹툰이라는 게 탄생된 거예요. 더 이상 종이 만화나 대본소 만화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난 거죠. 지금은 워낙 웹툰 플랫폼도 정말 많고 뭐 대형 플랫폼도 있지만 작은 플랫폼들도 있고 특히 제가 연재하고 있는 인별그램의 경우에는 그냥 만화만 그려서 올리면 바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입장벽이 낮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의 스토리랑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낮아진 네.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만화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네, 없어진 없어. 거네요. 없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웹툰 종주국으로서 지금은 뭐 세계 웹툰 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에는 세 분의 역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만화를 그리셨으니까. 네. 어떤 만화를 그리세요, 세 분은? 공모전 당선됐을 때 제목이 단편이었는데 우리 동네 용칠이 형이 있는데 농촌을 배경으로 한 제주 농촌을 배경으로 한 경운기 폭주적 얘기였거든요. 작가님께서는 투박하고 순박하고 그게 어울린다. 거기에 뿜어져 나오는 그 시골스러운 개그가 그래서 그걸 하게 됐어요. 한 3년을 연재를 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 스토리는 진지한 인간의 얘기인데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거를 조금 더 개그와 코미디로 좀 포장을 많이 할 편이에요. 용칠이라는 그 캐릭터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코믹스러울 것 네.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릴 적에 동네에서 제가 아주 그 멋있게 봤던 형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거기 제가 나오는 그 용칠이라는 캐릭터 보면 바지가 갈정이를 입고 있었어요. 위에는 티지만. 그러니까 뭐 현대와 구시대의 조합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경운기를 끌고 다니고 복주를 하셔. 겨울철에는 꽁도 잘 잡고 축구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린 제가 보기에는 영웅이었죠. 그렇게 캐릭터를 그렇게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추박전. B612 팝으로 하고 주락천사 그렇게 연재들을 했어요. 연재하고 자기 작품이 끝나고 다른 작품을 할 때까지 그 텀이 있어요. 그 경제적인 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가 오면은 그걸 작업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텀을 메꿔갔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2019년도에 저기 웹툰 캠퍼스라고 거기 첫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1회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모전에서는 최강자시네요. 제2부에서는 강자죠. 나름대로 킬러. 그걸 우리 김용희 작가님은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그림 그리다가 제가 이제 20대 군대 제대하면서 제주도 이제 고향이니까 내려와서 잠깐 머리 식히러 왔는데 어떻게 신문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여도 신문사라고 취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건 만화를 그리게 돼서 그걸 이제 2005년도까지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 2권 정도의 책이 있고 시사 만화를 그러니까 뭐 거의 뭐랄까 이제 사회 경제 그러니까 육지식으로 이제 그린 게 이제 저도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거 그리면서 계속 지금 웹북도 준비 중이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뭐 해녀로 소재해서 또 만화도 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녀 소재로 네, 네. 그리시고 그러니까 시사 만화를 거의 주로 그리시는 네, 그렇죠. 거네요. 네. 시사 만화 신문에 있는 그 4컷짜리하고 만평 그걸 그랬었죠. 전에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주제로 만화를 그렸는데 그게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저의 또래 그 친구들이 공감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이런 사람 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회사 얘기를 주로 다루다가 그냥 저의 일상, 소소한 일상,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재밌게 대화했던 것들도 개그 소재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트 폭력,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물로 연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거의 영감을 받는 경우는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아니면 저 혼자 뭐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면은 저의 메모장에 막 잔뜩 적어놔요. 그래서 아직 못 그린 게 한 300개 정도 메모가 있는데 네. 풍부하시겠네. 아니, 유 작가님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스펙트럼 넓어요. 네, 그래서 뭐 일상, 뭐 일상 요즘에 MBTI 이런 것도 성격 유형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아서 뭔가 저의 이제 90년대생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다양하게 웹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최근에 좀 이제 뜬 에피소드가 있는데 퇴사 후 느끼는 3대 쾌감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알람을 다 끄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알람 시간 때문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 단체 톡방을 나갈 때 이제 채팅방이 회사 막 이런 식으로 회사 그 톡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거 다 나갈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요병이 사라졌을 때. 이제 월요일에 일어나는 게 전혀 무섭지 않고 짜증이 나지 않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렸는데 모든 이제 퇴사를 앞두신 분이나 퇴사하신 분들이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네,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 근데 회사에서 일어나는 소재들을 가지고 일들을 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상사가 네. 눈치채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다행히 근데 상사분들이 인스타를 많이 안 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살짝 뭐 성별을 바꾼다거나 연령대를 바꾼다거나 직급을 뭐 차장에서 과장으로 이제 약간 혼선? 네, 바꾸게 해가지고 그런 적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또 사람들이 재밌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거의 댓글이나 좋아요가 안 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꺼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켜봤더니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목은 이제 인별그램 하다가 현타 올 때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거기 보면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생긴 예쁜 사람들 보다가 갑자기 이제 손이 미끄러져서 셀프 카메라가 켜지는 거예요. 핸드폰이. 네,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투턱에다가 이제 막 살 접혀 있고 한 제 모습을 보고 현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적 많다 이러면서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찍힌 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깎고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원래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얼굴 없는 작가이다 보니까 그럼 작가로 활동할 때부터 네. 얼굴 없이 계속 방송 촬영이 있으면 하는데 웹툰 자체에는 제 얼굴 대신에 요 지토 캐릭터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친구로 계속 저의 주인공이구나. 네. 이게 이게 생긴 게 길은 좀 짧은데 사실 원래 더 길었어요. 그래서 지안 토끼 해가지고 지토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 토끼를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리기가 쉬워서. 네, 왜냐면 동그라미만 3개 그리면 토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툰 그리기 전에 캐릭터를 만드는데 제가 오랫동안 웹툰을 그리려면은 좀 저도 스스로 그리기 쉬운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뭐 굿즈나 이런 걸 만들 때 좀 호감형으로 귀엽게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유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전에는 만화를 그리는 분들이 되게 고민했던 게 이제 스토리를 짜야 될 때 진짜 쥐어짜잖아요. 네. 근데 그러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들, 평범한 회사 생활 이야기들.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이제 또 몇 년 있다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스토리는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고민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휴대전화에 300개가 넘는 또 아이돌. 지금 몇 소재들이 있다고 년은 하니까 풍족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회사 같아요. 잘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근데 만화 한 컷은 굉장히 재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한 컷에도 정말 작가님들의 고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닌 말로 한 60컷을 뭐 요즘 웹툰 60컷을 그리면 한 일주일 내내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보는 사람은 한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예전에 그걸 몰랐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공감을 해줍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사실 뭐 한컷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요즘 서양화도 좀 공부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서양화에 비해 만화의 한 컷은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컷이거든요. 그 얼마 전에 만화가 분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도 요즘 원고를 준비하면서 한 몇 년간을 계속 준비만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한 10회분 정도 완성되면 연재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거의 한 시즌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연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과로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부터 마무리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60컷을 한 회에 60컷을 완성한다는 게 일주일에 완성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돼요. 일요일이 없고 거의 잠자는 시간 한 8시간 빼놓고는 거의 다 매달려 있어요. 거의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사전 작업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저도 요즘은 사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늘어진다거나 나태해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한 컷 한 컷에 공을 더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뭐 만화
그리고 싶다, 만화가 꿈이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죠. 요즘은 네. 뭐 장래 희망을 네. 웹툰 작가로 꼽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인식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는 뭐 많이들 이해해주고 그런 편이니까 또 웹툰 어떤 분들을 보면 웹툰 한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는 않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이제 좋은 인식들이. 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해요. 가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묻는 질문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 뭐 어떻게 하면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어요? 하면은 수익은 어떻게 얼마나 돈 벌 수 수익까지. 있어요? 돈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이런 거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리기 체험을 시켜주면은 정말 열심히 그려요. 저는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막 2시간 내내 그리고 있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엄마나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질문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진짜 웹툰 작가에 대한 직업의 인기가 정말 높아졌다. 네,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웹툰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강의는 이제 제가 웹툰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또 어떤 웹툰을 그리고 있는지 제 만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웹툰 그릴 때 꿀팁 그래서 이제 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는지 디지털 드로잉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직접 수강생들이 자기의 일상 네컷 만화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서 뭐 같이 자기의 생각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죠. 예전에 이런 뭐 만화 강의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웹툰이 이제 하면서 강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요. 관심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지금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그렇죠. 걸 느끼시는데 아니, 세 분은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가로서 활동하기에 제주는 어떤 곳이에요? 일단 소재나 주제들이 제주만의 것을 그러니까 뭐 제가 제주인으로서 제주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아요. 이렇게 소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뭐 제주 신화를 비롯해서 뭐 관광지라든가 뭐 하다못해 뭐 요즘 중요한 골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소재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뭐 제 고향이 제게 준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용치령 같은 지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김희민 작가님 어떠세요? 만화가로서는 약간 그 지리적인 감이 있어서 동료 작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정말 경쟁하듯이 내가 잘 그리고 내가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뭐 제주도는 뭐 너무 인원이 작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만화 작가 협회 회장님이라고 네, 하셨나요? 예, 예. 그럼 지금 제주 만화 작가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네, 예전에 그 돌아가신 양병훈 그 작가님 그 도라르방 이름이 뭐지 황홀옥 네. 황홀옥 계셨던 분들이 창시하셔갖고 우리 만화 작가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이 됐습니다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만화 강사, 그다음에 뭐 대학교에서 이제 만화 이제 추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제주 우리 만화 작가회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캐리커처라든지 뭐 쟤는 그다음에 뭐 만화들 서로가 이제 교류하면서 만화 작가전, 그다음에 무슨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고.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하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제주에서 나고 네, 그렇죠. 자라셨다라고 하면 우리 유 작가님은 제주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서울 사람이고 29살까지 캥거루족으로 살다가 29살 때 제주도 와서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 제주에서 다른 네.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번에 나오신 거죠? 네네네. 그럼 활동하기에 어때요? 제주가? 저한테는 뭔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된 게 너무 이제 소중한 기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제주 도지사분이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뭐 웹툰 작가 이런 거 콘텐츠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미팅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주 좀 대기업들과 같이 협업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강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직접 팬분들, 뭐 수강생분들이랑 면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자리도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활동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가 또 웹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서귀포에 가보면 그 웹툰 네. 캠퍼스라고 예. 공간이 조성돼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저께 제주 웹툰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저처럼 외부에 있는 작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상주 작가들이 있어서 상주 작가들한테 공간도 제공하고 뭐 기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고, 네네. 아, 거기 상주하시면서, 네네네. 아,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것들은 거기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저처럼 이제 가서 강의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울이니 뭐 대전, 부산 이런 웹툰 센터들은 그 지역에 있는 만화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화를 뭐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제주만화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3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유익한 만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이 저 웹툰 센터가 지금 세워져서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분들도 자체도 우리랑도 좀 협력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있을 건가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실 실력이나 아니면 어떤 웹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완성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서울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 다 모이신 분들이거든요. 제주도에 있다고 해서 제주도 출신이라고 어떤 특혜를 이렇게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주의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얘기를 소화낼 때 지식으로서 소화내는 게 아니라 감성. 이 제주의 감성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감성,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는 게 유리하지 않나, 유리하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같이 협업하면 진짜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교류가 없고 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살짝 또 그 작가협회 얘기도 살짝 해주세요. 작가 옆에 많은 작가님들도 초빙을 부탁드립니다. 만화라는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네.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제주의 콘텐츠나 또 다양한 뭐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담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거의 뭐 콘텐츠는 뭐 해녀, 그다음에 사삼,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만화가 가진 힘이 뭘까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전달력이죠. 독자들한테 전달력. 그러니까 일상순으로 그리신 분도 있고 저는 약간 좀 그림을 판다는 느낌으로 이제 극화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전달력을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글로 읽는 것보다는 약간 그림이 가미가 네.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우리 작가님은 만화가 가진 힘 뭐라고 보세요? 네, 저도 사회적 이슈로 이제 많이 그리고 있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처음에 그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좀 그렸었어요. 제 실제 동창이 좀 빠진 적이 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실화 기반으로 그렸었는데 제가 맨 마지막 시리즈에 그 사이비 종교 포섭하는 그 수법을 나열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 막내 작가인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이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이비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해놨더니 그날 DM이 거의 이제 한 30개 정도가 온 거예요. 나도 그런 거 네, 봤다. 그래서 본인이 혹은 뭐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이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작가님.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작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웹툰 작가 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꼈던 경험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이 오면 진짜 네. 뿌듯하겠어요. 네네. 만화가로서. 그게 뭐 학습 만화에서 뭐 사상 초유의 히트를 쳤는데 제주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비교해 보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있어요. 제주 신화도 이게 약간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세계 몇 없는 창세기 신화가 있거든요. 제주라는 땅을 만든 이런 신화가 있는 그런 나라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 전체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작업하기 힘들더라고요. 중간 너무 비어있어요. 다들 이미 오래전부터 제주의 신화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전달됐기 때문에 오히려 만화의 힘을 거기서 보태려면은 요리할 줄 아는, 그러니까 뭐 어떤 신화를 조금 더 각색하고 조금 더 요리하고 조금 더 재밌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요즘 그런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네. 사전 작업들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거죠? 뭐 광고해도 돼요? 요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뭐 가제인데 임시 타이틀인데 전설의 고향이에요. 서울에서 남매가 고향을 내려와요. 거기가 제주도고 어느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는 현대인과 신화와 전설들이 버무려져 있는 옛날과 과거와 현재가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 동네에 들어가요. 용칠이 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렇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언제쯤이면 볼 수가 있을까요? 좀. 뭐 내년 후반기쯤 뭐 최소한 시즌 1을 완성해야 되니까. 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세 분은 만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장도 그 이재수 들어보셨어요? 이재수의 난, 네. 이재수. 예.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갈등이 좀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작품으로서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작가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또 많으시겠어요. 네. 이 작가님은 어떤 지금 활동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6년 정도 됐는데 만화를 그린 지 여태까지 같이 봐주시면서 독자분들이 저랑 친밀감을 쌓고 너무 이제 작가님이 친구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보기 좋고 또 보고 싶은 만화를 그리고 싶고 올해 하반기에는 저의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팬분들이랑 더 다양하게 소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토를 계속 그리시는 거죠? 네. 우리 뭐 역사물을 그리든 뭐 판타지를 그리든 뭐 SF물을 만들든 결국은 사람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 얘기가 가장 그 작가로서 표현하기가 가장 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가족 이야기를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요. 책으로 읽고 이야기로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면서 피부로 느낀 지금도 느끼고 있는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진작에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웹툰 작가를 꿈꾸는 우리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또 하나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이요. 누구나 그릴 수 있으니까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자체는 행복이니까 만화를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있는 분들은 만화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길 거고 또 하다 보면 또 난관이 부닥치겠지만 그걸 또 해결하는 것도 또 만화를 그리면서 행복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천합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강의를 갔다가 이제 끝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웹툰 선생님 오늘 강의할 때 표정이 어땠냐 그랬더니 애기들이 행복해 보여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저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를 너희들도 꼭 배워라.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웹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께 즐기면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즐겨라. 네, 즐겨라. 오늘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만화를 그리는 작가의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보는 것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앞으로 더 건강한 만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올해는 좀 시원한 만화 카페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